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강력하게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12살 무렵에 읽었던 데미안과 또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들어온 친구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친구들로 점철된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러다가 우연처럼 읽게 된 이회수의 들깨, 꿈꾸는 식물 같은 소설들, 또 청아시선에서 나왔던 그 라지니 씨의 시리즈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의 틀을 지금처럼 흘러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인식하고 또 현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읽어내는 그 걸음망, 이 필터 같은 역할들은 결국엔 나에게 들어온 정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혜인 수녀님의 그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한 축을 담당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는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하는 이 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그 듣기 훈련이 끝나면 말하기 훈련을 기획해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몇 년째 주저주저 하게 되는 원인이 이미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치게 있어서 굳이 내가 이런 걸 또 정리해서 말을 해야 하나 싶어지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말을 하는 훈련이란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암튼 간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싶어서 말하기 훈련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학교도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이론, 어느 한 사람의 말, 또 어느 한 사람의 생각 같은 것들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설명해낼 수도 없고, 또 그 누구에게나 딱 들어맞는 해답과 해법을 제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갖추고 있는 지식도 다 달라서 그 환경과 수준을 알지 못하는 한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 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당도 내 모든 걸 알 수가 없고요. 또 무당 본인도 아는 정도가 그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신이 쪽집게처럼 나를 알아맞혀 줘도요, 그 제자인 무당의 해법은 그저 그런 경우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세상을 다 깨우쳤다는 도인을 찾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일단 내가 그 해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내가 답답해서 도인이나 무당을 찾아갈 때 나는 이미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내 걸 다 내려놓고 의견을 구하러 가면 도인들도 무당들도 나보다는 더 좋은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간 탓에 상대들이 주는 것을 제대로 받아올 수가 없지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다 벌어져요. 친구를 만나도, 또 부모님을 만나도, 선배를 만나도, 무슨 강연장을 찾아가 봐도, 학교 같은 곳을 가봐도 이미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잔뜩 들고 다녀서 나에게 오고 있는,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살지
옹골차게 받을 거 다 받아 챙기면서 살지 못하죠. 아마도 이게 도인들과 우리 중생들의 차이점일 거예요. 도인들은 어제의 정보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또 내가 모르는 세상이라서 오직 현재에 머물죠. 이런 걸 가지고 불가에선 또 선문답하면서 또 일생을 보내고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하고 그러던데, 원리를 이해하고 연습을 조금만 하면 저절로 사실 되는 걸 가지고 그 안에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니 오히려 이게 더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래요. 그냥 쉽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살면 돼요. 오늘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걷는 건 뭐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미 저절로 다 되고 있는 걸 애쓴다는 게 더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또 이야기가 샛길로 흘러갑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이 말이란 게 참 그래요. 이걸 무겁게 다루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다루자니 그것도 참 그렇고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만약에 완성된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가 말문을 틀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훈련을 해야만 내 성대와 또 입가의 근육들과 뇌세포가 연합을 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말을 할 수 있어집니다. 이게 말을 하게 되는 초기 단계죠. 그런 다음에 아이는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래봐야 말하는 수준이라는 게 결국 지가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것들이죠. 원하는 걸 말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인간의 삶 자체가 계속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걸 제대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은 이게 과연 될까요? 저는 2단계를 제대로 구사하는 어른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부모님께서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래서 아이 때 부모님이 분명하게 아이에게 이 과정을 제대로 넘어설 수 있게 도왔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과정을 아는 사람도 없고 모호해서 다 망가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일단 말로 끄집어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 다음 문제죠. 물론 당연히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거절을 당하겠죠. 그러나 참 많은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만 해도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그 여성분들은 제발 좀 그 말을 할 때 주어 좀 집어넣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영적인 것들이 발달하신 분들, 영매들도 그렇고 무당들도 그렇고 보통 일반 여성분들도 그래요. 이 여성분들이 비교적 남자들에 비해서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이 뭔 말을 하든지 말을 하다가 중간에 훅 날아가 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든 걸 얘기하는 양반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그 요즘 유튜브에서 영적인 것들과 관련돼서 영상을 올리시는 양반들 말이죠. 참 듣다 보면 미치고 환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자기랑 같이 노는 사람들이야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지들끼리 너무 좋은지 몰라도요, 생판 모르는 남들이 들으면 아이고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후루룩 날아가 버려서. 이야기를 시작은 이 밑바닥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작 얘기는 저 언덕 너머로 가 있으면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먹으라는 건지 싶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못 알아듣겠네요. 제가 가끔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성 관련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듣다가 보면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냐 싶은 영상들이 참 많아서 그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말을 할 때 이런 특성들을 가지죠. 주어가 없고 이야기 중간에 또 그 이야기와 아주 상관도 없는, 이게 스토리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 스토리는 다 날려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필이 꽂힌 데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말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대중들에게 내놓으면 그건 들으라고 한 건지 듣지 말라고 한 건지 싶어지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저희 인생학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되게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억나세요? 특히나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는 기승전결로 이야기가 딱 구성이 짜여져야 듣기도 편하고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무엇보다도 그래야지만 뭔 소리인지 하나라도 담아갈 수 있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 생각이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갑자기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오르면 하는 얘기라서 이리 날아가 버리고 저리 날아가 버리고 정말 자기 얘기만 잔뜩 쏟아내기 바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또 저처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경우도 그런 실수를 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원래 하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얘기 설명한다고 3000%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제가 저번에 말에 대한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어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안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봅시다. 우리 인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된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비물질인 인간의 영혼이 한 일이라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 인간이 뿜어내는 에너지 가운데 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영혼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결국엔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안에 생각이 드러나는 건 결국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걸 또 결국엔 또 성대를 통해서 이 음성으로 나오는 것에 국한시키면 이것도 좁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역시 나를 표현하는 말의 일종입니다. 왜 이 지구별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만이 물질인 동물의 육신에 이 비물질인 영혼이 들어앉게 됐기 때문에 이 비물질의 언어를 생산할 수 있어진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해석들보다 가장 현실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물질은 비물질끼리 놀고 물질은 물질끼리 논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비물질인 언어를 가지고 놀게 되어 있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정보와 지식들을 내가 만든 적이 있나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 생각들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서 내 거 하나만 꺼내보세요. 제발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단언하지만 없습니다. 전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보와 지식이에요. 그걸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거인 줄 아는데, 아이고 참, 이처럼 인류의 희생 덕분에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빚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인류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빚쟁이이면서 자신이 빚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이 빚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대자연에 존재하는 인과의 법칙은
정말이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빚을 갚으라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진 빚이 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아이고야 죽어서 뭔 일을 겪게 되는지 알기나 하는지 말이죠. 말을 하지 않고 참는다는 건 빚만 잔뜩 지고 살다가 죽겠다는 소리예요. 뭔 말이라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빚을 갚게 되고요. 나도 먹은 게 있으니 내놔야 하지 않겠어요? 인간은 그래서 무조건 말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 하고는 살 길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 결국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지독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결국 말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지.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속에 쌓여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막힌 뚝이 언제 터져도 터지겠죠. 결국엔 몸이 무너집니다. 병원에 가서 눕게 되죠. 병원에 있어도 또 말을 안 하면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몇 년을 누워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돼서 아무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떠난 것일까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결국엔 할 말을 다 하고 떠난 셈이 됩니다. 자기 속에 말을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같이 살다 간다 하고 정확하게 이 세상에 자기 말을 다 하고 간 거예요. 몸으로 다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같은가요? 아, 참. 지금 당장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누워서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걸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면서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산 좋고 물 좋다는 곳에 자리 잡은 요양병원에 가보면요. 아이고야, 전부 다 나라 보조금 받으면서 운영하는 감옥입니다. 사회 격리소. 이걸 감춰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곧 머지 않은 때에 온 세상에 다 까벌려지게 되면 우리들이 알게 되겠죠.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은 인간이 표현해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음성을 통해서 언어로 구현되는 말이 훨씬 다루기 쉬우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을 때 좀 뭘 좀 하자는 게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럼 우리 이제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우리들이 말로 표현하는 단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기가 말하는 흉내를 내면서 소리를 내는 건 말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뭐 엄마, 아빠 같은 소리를 내면 이 전 세계의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기가 말을 했다고 막 난리가 나서 좋아 죽는데 아이고 참 이것도 좀 그래요. 이제 고생문이 겨우 시작된 건데 말이죠. 아이가 문장으로 된 말을 쏟아내는 건 못해도 한 3년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이지 말문이 트여서 아이고 귀가 소를 정도로 자기 얘기한다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쫑알쫑알. 이 보통의 아빠들은 여기에서 손발을 다 들죠. 엄마들은 정말이지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아이의 말을 듣는 흉내를 내지만 거의 대부분 흘려듣고 맙니다. 아기는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그 아이의 인생의 갈림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자기 말을 계속 쏟아내는 아이가 있고 또 입을 닫아버리고 말아버리는 아이가 있고 부모님 눈치를 슬슬 봐가면서 자기 말을 하는 아이가 있을 테고 또 막무가내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가 있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부모의 대응에 달려 있겠죠.
뭐 이걸 알고 부모가 되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전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뭐 우왕좌왕 해가면서 자기 딴에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자식을 기른다고 할 겁니다.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뭐 과거에는 위에 언니, 누나, 오빠 같은 형제들 틈에서 자라겠죠. 요즘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같은 데를 갈 테고요. 이제 아이는 본능적으로 온전히 자기만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고 어울리면서 말을 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해지겠죠, 이때가 되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랄 때 명확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해봤자 되지도 않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다 어른이 됐고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자신의 한풀이를 하듯이 자식들을 기릅니다. 그 결과 자기가 한 말이 먹히지 않으면 떼를 쓰는 아이들을 양산하거나 또 아무한테나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를 만들게 되거나 또 이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로 만들거나 합니다. 이거 참 재미난 현상인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잘 기르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아는 온갖 방법들로 자식을 기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사회에서 보면 개자식이 된 경우가 많죠. 지밖에 모르고. 왜 그럴까요? 이건 전부 다 빼도 박도 못하고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가 누굴 보고 자랐겠어요? 부모를 보고 자랐겠죠. 자식이 그런 건 부모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난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아이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자라난 거라서 아이의 행동을 따지고 보면 부모가 딱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건 이렇고 아이들에게 떠들어봤자 부모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어서 결국 아이는 부모를 보고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로 지적질하지 말고 부모가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았다면 아이는 내 행동을 보면서 저절로 그렇게 컸을 거예요. 자기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아이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뭐 이런 도덕적인 얘기 떠든다고 그게 먹히나요? 아이는 속으로 아이고 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부모에 대한 신용이 바닥이 돼갖고 내가 한 말이 아이에게 먹히질 않게 됩니다. 우리들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야야, 나도 아빠가 또 엄마가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를 잘 듣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연구하고 풀어가는 거지. 나는 어른이고 넌 아이라고 하는 자세라면 뭐가 비틀려도 비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자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던 어른들의 행동을 제가 어른이 돼선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풀어가는 방법도 가급적이면 말로 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풀어가자는 주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건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이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내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건 폭력이고 깡패짓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는 말은 주장일 뿐이죠. 그건 정말 장기야 노래 가사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입니다. 네 인생에선 당연히 그게 맞겠지만 내 인생의 답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지 인생이니까
딱 이 전제 조건만은 뼛속에 각인시키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내 의사표현은 명확하게 하되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말을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단계를 벗어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아니지, 전 인류의 8, 90%가 여전히 이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언을 하냐고요?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같은 기본 설정을 우리가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겠어요? 이 답이 나오질 않아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희생을 하면서 정말이지 오만 실험을 다 해보고 살았던 겁니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이냐? 그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는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걸요.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얘기 하나를 해볼게요. 그 왜 인간의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이 중요한지 이 얘기를 좀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대략 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이 태양과 실제 태양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파동을 관측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빛도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소리도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물질은 그 고유의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의 몸으로 관측되지 않죠. 원자의 파동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지구에 자전하는 소리, 공전하는 소리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듣지 못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이처럼 이 우주에는 우리들이 찾아내지 못한 파동들이 있습니다. 수백억 년 전 이 우주가 처음 빅뱅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이 파동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빅뱅이 일어났고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처음 이 이론이 나왔을 때 우리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불과 한 5, 60년 됐나 이게? 우리들이 하는 말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행동 역시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파동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말과 행동 모두가 이 우주의 파동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들이 아직 그걸 파악해낼 만큼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 못할 뿐이죠. 우리 인간이 살다간 기록은요, 이 우주의 파동의 형태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 도인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나의 전생과 이생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파동으로 기록된 파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비물질의 에너지라서 물질 에너지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대신 이 물질 에너지를 능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죠. 마치 내 몸을 내 영혼이 조절해가면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혼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주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점을 쳐줄 때 신들이 알려주잖아요. 이 신들도 영적인 에너지거든요. 비물질 에너지.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만큼 볼 수 있는 파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힘에 따라서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신들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난 만큼 그만큼 더 깊이 더 많이 들여다보고 알려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신을 잘 닦으면, 그래서 수행을 잘 하면 이 영적인 능력이 맑아지고요. 그래서 이 자연과 동화가 돼서 스스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커져서 신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원리들이 있어서 이 우주에 퍼져 있는 그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읽을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의 그 전생과 이생에서 했던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걸 무당이 알아맞추고 도인들께서 다 알아맞추고 하는 것들이 그 다 근거 없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이쯤 되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자연이라고 본다면 자연에는 당연히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들을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딱딱 맞춰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착착착착 가져다 주시고 말이죠. 이제 좀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꿍꿍꿍꿍거리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야 도대체 뭔 소리냐고 한 대 딱 때릴 수도 있어요. 왜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애가 우물쭈물 말 못하고 있으면 차분하게 기다려주다가 그 임계점을 넘으면 대갈통 한 대 딱 때리면서 아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하는 딱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장면들이 우리 이 자연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제발이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좀 하라고.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기 좀 그런 것들이라면 아무도 없을 때 허공에다 대고라도 말을 좀 하는 연습을 해보라고요. 내가 뱉은 그 말이 파동으로 움직여서 그게 축원이 돼갖고 우주가 자연이 움직인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에너지든 그것이 크건 작던 움직이는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뱉은 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리적인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힘을 낭비하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치 있게 쓸 것인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쓸데없이 남 얘기나 하고 대통령 욕이나 하면서 쓴다면 나는 점점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내 에너지를 낭비한 만큼 내 삶을 꾸려가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말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또 명확하게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하는 말은 점점 힘을 갖게 돼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내가 한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 기록이 남아서 결국엔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이지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 운영되는 법칙을 조금만이라도 알게 되면 저절로 건강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